엄마도 걱정이다. 약이 너무 심해서. 약 먹는 거 요즘 힘들잖아.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다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이 먹잖아. 물론 필요해서 쓸 거예요. 궁금해. 응답아. 나 고기 먹어. 밥 먹어 얼른. 밥 먹고. 아직 초등학생. 아 이뻐. 어머. 근데 씹는 것도 힘들겠다. 오늘 힘들어? 팅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평소보다 안 나오는 것 같아? 진짜? 응. 지금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아우 어머니 마음 아프시겠다. 어머 어머. 지금도 한다. 이 틱은 내가 움직이고 싶어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근육의 수축 또는 움직임 내지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발성기관과 관련된 많은 건과 인대 또는 성대의 움직임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틱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본인이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닌데 그냥 나오니까 본인이 움직이고 싶어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그냥 움직여지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틱이 있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네, 굉장히 불편하고 이 틱의 종류에 따라서 오해도 많이 받아요. 네, 예를 들어 누나를 돌리는 틱도 있거든요. 누나를 옆을 보는 틱도 있어요. 그러면 너 왜 째려보니? 오해하지. 내지는 시험을 볼 때 컨닝하는 눈이 거지. 그렇죠. 컨닝한다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처리하지 않으면 본인도 불편하지만 오해도 많이 받게 되겠죠. 형 근데 어디 갔지? 안 들어가죠. 야, 너 들어갔어? 형, 너 어디 있어? 왜 그래? 쌀먹쓰는 거 있는데 그거 있잖아. 진짜 있어? 네, 이건 틱 맞습니다. 네. 쪽팔리도 저거 진짜 뻐근한데. 불편하겠다. 형 어디 있어? 무슨 일 있나? 그럼 우리 둘이 훔치는 거 도와주자. 어머. 형 우리 훔치는 거 도와주자 어때? 손가락 욕도 하거든요. 아이고, 오해 많이 받겠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나 욕 안 했는데 자꾸 욕했다고 뭐라 하잖아. 이러면서 이제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 욕했잖아. 너 내가 다 봤어. 너 욕한 거 다 봤어. 근데 저희 아이는 안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억울하다고. 억울하지. 네. 근데 원래 틱은 어릴 때 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좋아진다고도 저도 들었는데 그런 적은 없나요? 좀 이렇게 좋아진 적? 어릴 때 한 5살 말에 틱이 보였을 때는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한 6살 중반부터 애가 이제 틱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네. 운동 틱이 나오다가 또 음성 틱이 나오다가 아니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젖히는 그러니까 누가 정말 머리채를 이렇게 잡듯이 네.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약을 이제 10개부터. 어우. 6살부터 약을 먹기 시작한 거죠. 음.
아. 코 막힌 게 아니라. 네. 아 저것도요? 음. 어. 야, 지금 몇 가지를 계속 하고 네. 있네. 와. 근데 이렇게 많은 아이는 처음. 그러니까. 네. 앞서서 우리 금쪽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 운동틱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니까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위는 이마, 그 이마를 이렇게 한다든가 눈썹 위로 올리고 눈 크게 뜨거나 눈을 꽉 감거나 아니면 눈을 깜빡거리거나 그다음에 코로 내려면 코를 찡긋하거나 네. 코를 벌름한다든가 아니면 인중을 늘린다든가 입으로 내려오면 입을 쫙 벌린다든가 아니면 할른다든가 혀를 날름거린다든가 그다음에 배로 가서 복근을 힘을 주거나 아. 배를 꿀럭꿀럭 한다든가 갈 때? 네 항문을 꽉 조인다든가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도 해요. 아. 그리고 배를 꽉 힘을 주는 것 때문에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기도 해요. 왜냐하면 복근을 이 배에 힘을 주는 걸로 방광이 눌리니까. 네. 틱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보니까 2개 이상의 운동틱과 1개 이상의 음성틱을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1년 이상 지속이 됐을 때 투렛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투렛이네요. 네. 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틱이랑 투렛 증후군 그 치료 방법도 다른 거예요, 완전? 뭐 본질은 같은데요. 투렛이 조금 더 만성적인 경과를 밟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네, 길게 봐야 되는. 네, 조금 더 길게 보고 집중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봐요. 네. 네. 나와. 아하. 그러니까 씹는 것도 힘들 것 같아. 당근. 나와. 그래 저기 흘러나오죠. 아유, 아이고. 어떡해. 너무 불편하겠다, 아이가. 아우 어머니도 바라보실 때 너무 힘들겠다. 양초하고 와. 제대로 칫솔질이 안 되네요. 아, 너무 괴롭겠다. 힘들겠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리 오세요. 이거 봐. 소원이 약 봐.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너 이거 저녁에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엄마도 걱정이다. 약이 너무 심해서. 약 먹는 거 요즘 힘들잖아. 힘들어. 힘들긴 힘들어. 세상에. 저녁 약만 총 13알요? 네. 아침 약도 따로 AR? 네. 어우, 저건 좀 심하다, 진짜. 소원이 어쨌든 약 늘어난 거잖아. 근데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지. 버리면 안 돼. 이걸 왜 버려? 야, 지금 엄마랑 너랑 이 고생을 하고 병원 갔다 왔는데 지금 약 짓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린다, 야. 안 먹으면. 약 안 먹으면 서원이가 계속 막 이거 틱도 하고 이거라도 먹어야지 너가 서원이가 이겨내고 하지. 그럼 약 먹어야 돼. 먹기 싫지. 와 한두 개가 아니라 진짜. 어우 얼마나 힘들까. 약 먹어. 아유. 아 아, 야, 그것도 일이겠다. 약 챙겨 먹는 것도. 어휴.
네. 세상에. 근데 안 나아지면 너무 엄마로서 네, 속상할 것 같아. 속상하죠. 네, 걱정되실 거예요. 걱정될 것 얼마나 같아. 네, 걱정이 되시겠어요. 아우. 왜? 내가 동영상 서은이 거 옛날 걸 봤거든. 아. 그러니까 틱 안 하던 영상을 보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이때는 없었던 거죠 그런 거.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부터 진짜. 아이 본인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네. 내가 전생에 나라 팔아먹었나? 심지어 약까지 먹고 있는데도 좀 나아지지 않으니까. 진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진짜 다른 애들은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 내가 잘못 뒤를 치여서. 엄마가 죄진 거야. 아유 할머니까지. 울지 말고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지. 얘도 마음 단단히 먹고 왔지. 알았다. 이렇게 서로 자책을 하게 돼. 아유. 근데 이런 이제 그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의 증상을 갖고 있는 틱장애 내지는 네. 투렛은요. 투렛 증후군은 이게 대뇌 신경계 발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돼요. 특히 도파민과 관련된 네.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잘 도와주면 아이가 훨씬 도움을 받기도 해요.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아이가 쓰는 약을 봤을 때 정신과에서 쓸 수 있는 약은 다 쓰는 것 같아요. 너무 네. 많이 먹잖아. 물론 필요해서 쓸 거예요. 아이 네. 특징상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아이가 너무 불편해하니까 약을 조금 더 조합하고 뭔가가 추가가 됐을 때 아이가 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해서 그렇게 하시죠. 자, 그런데 물론 뭐 약의 종류 추가되는 거, 약의 용량은 정신과 전문 선생님하고 아주 의논을 긴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을 용량을 많이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틱 증상에 큰 변화가 없다면 약을 계속 늘리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만큼의 약을 쓰면서 약 이외에 다른 관점에서의 도움도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약 이외에 다른 부분들을 좀 오늘 아주 자세하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봅시다. 네. 축구 안 하니? 염소다 염소. 염소다 염소. 괴물이야지 뭐. 축구를 맞아. 그 축구니까. 괜찮아진 건가? 선생님 오셨다. 누구야? 누구요? 네. 짜짜짜짜. 서은아, 은서원, 네? 너 아는 척도 안 해. 네? 어? 자주 오세요 돌봄 선생님? 저 출근할 때 아. 애기 봐주시는 선생님. 진짜 무슨 할머니, 친할머니 같어. 외할머니 같아. 언제 나가지? 나갈 건데 어떡해요? 나갈래. 나갈래. 서은아, 우리 받아쓰기 5문제만 하고 갈까? 어? 그럼 너 한참 놀 수가 있잖아. 그치? 응. 알았지? 응. 그래. 돌봄 선생님 원래 받아쓰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조금씩. 조금씩. 어머, 뭐야? 갑자기?
스트레스 받았나? 해봐봐. 5개만. 그지? 빨리. 써봐. 벌써 표정이 안 좋네. 7 써봐, 7. 7이지. 글씨체가. 할아버지. 너 그게 무슨 소리? 지우개, 버지. 버럭. 할머. 몰라요. 지우개 써봐. 이거요? 시계도 쓸 수 있어, 너? 이거요? 다시 써봐, 저. 예민해진 것 같아, 좀. 어머. 오, 몰라서 오히려 너무 답답한가? 어. 하지 마. 어머, 어떡해. 어. 어머. 아이고, 어떡하냐. 갑자기 확 예민해졌나? 어머. 이럴 일이 아닌데. 엄마 앞에서도 이런 적 있어요? 얘가 가를 한 번 썼는데 못 외우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10번씩 쓰기를 시켰어요. 가 10번, 나 10번. 우리 다 그렇게 숙제했으니까. 근데 다음날 다 까먹어요. 어떤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가장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쓰기가 어려워요. 쓰기 장애라고 하는데요. 쓰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난서증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글자를 매번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그 글자 자체가 예를 들어 한가위 그러면 같은 소리가 나는 글자를 이번엔 이렇게 썼다가 다음번에 가위 할 때는 그걸 다르게 쓴다든가. 그리고 B나 D, P나 Q 같은 것들 굉장히 헷갈려 한다든가. 그리고 쓸 때 글자를 빠뜨려 먹거나 얘는 조사나 이런 것들을 빼먹고 쓴다든가. 글자를 쓸 때도 얘네들은 다 이렇게 기울어 있어요. 네. 그래,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렇게 판독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냥 악필이라고 하죠. 글자들이 그냥 춤을 추는 거죠. 할아버지. 너 그게 무슨 소리? 지우개 써봐. 이거요? 그런 거 자체가 다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때, 이거 안전하지 않은 자극인 것 같아. 이게 뭐지? 그러면 이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뒤따라오는 감정은 불안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왜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불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틱이 있었던 사람이 틱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5살 말부터 틱 증상이 조금씩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아예 사교육을 안 시키시고. 안 시키고 네, 네. 초일 때 난독증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라 해서 처음 해봤는데 얘가 난독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그냥 학교 수업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어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 앉아볼래요? 네. 아, 난독 검사. 아. 이제 그러면 읽는 거 한국어 읽기 검사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준비 말하면서 읽으면 돼요. 시작. 양들이 풀밭에서 평화롭게 물을 뜯어먹고 양치기는 그 옆에서 한가롭게 피리를 불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되자 양치기부터 피리를 아. 풀에 놓아두고 갈수록 조금 어렵네. 멘세를 숨기는 꼬리나니 또 얼마나 걱정이라고요. 아이고. 들고양이는 왕치도 꼼짝 못하는 무서운 적인데 어? 어떡하냐? 왕치는 고양이를 우습게 어겼습니다. 어겼어요. 표정이 점점 굳으셨어. 겁도 없이 웅덩이까지 가곤 했어요. 오케이. 됐나?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일단 난독증은 난독증 맞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좀 난독증, 난소증 다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네. 아우. 난독증은 지능이나 시력이나 청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글을 읽었을 때 내지는 글자를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대뇌 신경계 발달의 문제라고 봅니다. 발달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네. 난독증은 단어의 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단어를 인식하는데 그 다음에 철자를 또 파악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읽기 속도가 매우 느려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언어 산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요한 단어가 빨리 떠오르지 맞아요. 않는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단어, 낯선 단어는 이거를 듣고 청각적 단기 기억을 사용해서 잠깐 기억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몰라도 이 소리를 기억한다고요.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청각적 단기 기억이 굉장히 얘네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 그러면 프랭소 이렇게 한다든가 이거를 포놀로지칼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파닉스. 우리 영어로 말하면 파닉스. 그래서 포놀로지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콜릿 할 때 코코 이게 자음에서 어떤 글자인지를 알아서 소리와 글자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연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기능과 관련된 발달상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어 발달이 어땠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 친구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한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TV 보고 싶어? 그래 TV 봐라. 오히려 다 허락했어. 네. 게임 하고 싶어? 게임 해라. 그러니까 초일 때 난독증이 맞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공부는 그때부터 시켰던 거죠. 그럼 네. 그때부터 쓰고. 맞아. 네. 네. 그러면 틱이 생겨서 아이를 좀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맞아요. 일부러 좀 뭐 한글 공부 같은 거를 좀 맞아요. 적극적으로 안 시키신 면이 있는 건가요? 맞아요. 엄마, 그러니까 가족끼리 원래 뭐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건 알려줘야지, 아이는.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너무 답답하면 선아. 톤이 바뀌는 거. 톤이 바뀌면 또 거기서 얘가 스트레스 받고 네. 할까봐. 네. 뭐 아, 쉽지 않죠. 쉽지 근데 않다, 어머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가
양육과 교육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서 가르쳐야 돼요. 양육에서 어떻게 부모가 여기서 발을 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쉽지 않겠지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배워서 그래도 완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야지. 아우 가족끼리는 가르치는 거 아니래요. 그리고 엄마가 발을 빼면 안 되지. 그럼 얘는 누가 가르칩니까? 네. 응? 누가 가르칩니까? 응? 물론 스트레스 주면 아이가 틱이 너무 심하니까 애가 힘들까 봐 고통스러울까 봐 하는 그 걱정은 내가 이해하나 이 스트레스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꼭 배워야 되는 거는 결국 그것을 배워서 겪어가야 인생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못 배우면 그 못 배운 것 때문에 인생이 더 괴로워요. 맞아. 그게 더 큰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는 막 선행, 막 초등학교 2학년인데 뭐 6학년 거 풀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이 나이에 꼭 해야 되는 거 내지는 그 전학년 놓친 거는 부모가 끼고 가르쳐야 합니다.